안녕하십니까? 8월 루케더스 뉴스 진행을 맡게 된 앵커 최지우입니다. 최근 그리스, 터키, 미국 등 지구촌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과 가뭄 탓이라고 하는데요. 기후위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국내 도시들도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혜지 기자입니다. 네, 이혜지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시 제로에너지 빌딩 앞에 나와 있는데요. 서울시는 제로에너지 빌딩 산업을 추진하여 탄소 배출 최소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에서 배출되는 전체 온실가스의 70%가 건물에서 나오는 점을 주목한 것입니다. 제로에너지 빌딩을 이루어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 건축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를 도입하여 전체 면적 1000m² 이상인 시 공공 건물에 대해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2012년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을 선포하며 제주형 온실가스 저감 정책을 일찍이 제시했던 제주도. 실제로 제주도의 총 전력 사용량 중 신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11.55%에서 2019년 14.34%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제주도는 차후 저탄소 관련 정책을 더 강화하여 에너지 전환 위주의 기존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넘어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전략을 포함하는 강화된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저탄소 도시 사업이 총 집약되어 있는 강릉 녹색 도시체험센터 이젠. 강릉시는 이젠을 통해 화석 연료 대체 시스템을 갖춰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태양광과 지열 등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소비하는 에너지 자립형 건물 이젠을 통해 비용 절약뿐 아니라 탄소 중립까지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강릉시는 이젠을 필두로 하여 생태마을과 친환경 산업단지, 녹색기술 복합단지를 조성하여 탄소 제로 하우스 주거단지를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 국내 도시들의 탄소 배출 최소화를 위한 움직임과 더불어 국민들의 탄소 중립에 대한 많은 관심과 실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상 이혜지 기자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회용품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버린 재활용 폐기물은 수거되어 선별장으로 옮겨져 재활용이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선별되어 모든 쓰레기가 재활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배출한 쓰레기의 재활용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김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네, 김혜린 기자입니다. 다음은 분리배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분리배출과 관련된 뉴스입니다. 최근 국내 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올바른 분리배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분리배출만으로 자원이 재활용되는 것일까요? 플라스틱 재활용 시스템은 수거, 선별, 처리 이 3단계로 나뉘어집니다. 우선 각 가정이나 업장에서 분리배출한 폐기물은 수거되어 선별장으로 옮겨집니다. 이후에 선별업체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선별합니다. 그 후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재생원료를 만드는 업체로 보내지지만 재활용이 되지 않는 것들은 소각장이나 매립장으로 보내져서 처리됩니다. 결국 모든 플라스틱이 재활용되는 것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활용률이 높아야 되는 이유와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현재 환경부에서는 분리배출 표시 규정에 따라 플라스틱 제품에도 PET, PP, PS, HDPE 등 다양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같은 재질의 플라스틱끼리 모아서 재활용해야만 품질이 높은 재활용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재활용률이 높을수록 좋습니다. 재활용률이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분리배출하는 방법이 크게 어렵지 않은데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용물을 비워줍니다. 두 번째,
통을 헹구어줍니다. 세 번째로 분리하고 네 번째 섞지 않는다입니다. 최근 늘어나는 배달 및 온라인 주문 등의 증가로 인해서 그로 인한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량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좋은 개선 방안은 이러한 물품들의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지만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경우 올바른 분리 배출을 통하여 재활용률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김혜린 기자였습니다. 환경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친환경 플라스틱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플라스틱은 생산 단계, 가공 단계, 연구 폐기 단계에서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각각 배출하는데요. 친환경 플라스틱을 생산할 경우 기존 플라스틱보다 이산화탄소를 훨씬 저감시킬 수 있습니다. 고은혜 기자입니다. 네, 고은혜 기자입니다. 플라스틱을 친환경 제품화하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이 한창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플라스틱은 생산 단계에서 61%, 가공 단계에서 30%, 소각 등 연구 폐기 단계에서 9%의 이산화탄소를 각각 배출하기 때문에 탄소 중립을 위한 대안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에 석유화학 업계가 앞으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 만든 플라스틱과 바이오 소재로 친환경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저희 롯데케미칼에서는 2030년까지 생산하는 플라스틱 전량을 화학적 재활용 페트로 전환할 것 같고요. 또한 연간 34만 톤을 생산할 예정으로 바이오 페트 같은 경우는 올해 3,300톤을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플라스틱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리사이클 플라스틱, 바이오 플라스틱, 생분해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특히 리사이클 플라스틱은 물리적 재활용과 화학적 재활용으로 나뉘어집니다. 이러한 친환경 플라스틱을 생산할 경우 기존 플라스틱보다 이산화탄소를 훨씬 저감시킬 수 있습니다. 바이오 페트를 생산할 경우 기존 공정 대비 28% 감축, 화학적 재활용 페트를 생산할 경우 40% 감축, 생분해 PLA를 생산할 경우 80% 이상 감축됩니다. 롯데케미칼에 이어 LG화학은 바이오 소재 및 재활용 플라스틱, 신재생 에너지 산업 소재에 총 3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SK그룹 화학 계열사에서도 2025년까지 플라스틱 재활용 규모를 90만 톤으로 확대하고 화학적 재활용 방식으로 만든 소재를 9월부터 본격 상업 생산 후 글로벌 화장품 용기에도 쓰이게 될 전망입니다. 이처럼 석유화학 업체들이 친환경 플라스틱으로의 변신을 서두르는 것은 소비자들로부터 착한 소비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비싸지더라도 탄소 중립을 위해 친환경 제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점차 짙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친환경 소비로의 전환이 기업들의 탄소 저감 사업 규모를 더욱 넓힐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은혜 기자였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산불, 지진과 같은 재난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기업과 국가에서의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과 노력들이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루케덜스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